자, 그러면은 이제는 클래스 06 챕터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예, PDF 파일에서 페이지가 226페이지고요. 클래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무작정 사용했던 클래스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 그 각각의 키워드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뭐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는 클래스 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메소드, 즉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네,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키워드들,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필드를 선언하고 생성하고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생성자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메소드 공부할 거고 패키지 공부할 거고 접근 제한자 우리가 앞에서 뭐 퍼블릭이라고 썼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에 뭐 프로텍티드라든지 디폴트 등등의 4가지 종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결과값이 달라지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로 들어가는 프로에서요. 일단은 객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자바라고 하는 것은 객체 지향 모델링.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해석한 단어라서 그냥 객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만 보이고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속성만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속성과 어떤 동작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속성만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속성만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이,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를 정의한다, 나를 객체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내 이름, 내 나이, 나의 성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동차의 객체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뭐 색상, 모델명, 그다음에 뭐 연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객체를 정의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우리는 이제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객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속성만 가질 수도 있어요.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개념적인 부분 있죠. 예를 들면 뭐 추석이라든지 뭐 설을 지낸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일단 뭔가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날짜상으로 언제가 설이고 그다음에 설에 뭔가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 차례상을 차린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도 객체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의, 범절 이런 것도 우리가 객체를 정의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성뿐만이 아니고 뭔가 동작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 생물적인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 그 다음에 뭐 꼭 동물뿐만이 아니고 뭐 로봇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창조를 하는 그런 것들도 동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뭐 걷다, 웃다 아니면은 달린다, 멈춘다 이런 어떤 동작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속성을요 정확하게 이제 필드라고 부르고요. 필드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메소드 연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연기를 막 이렇게 뭔가 동작하면서 한다라고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한다고 하면 뭔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객체고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객체다. 그래서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별 가능한 것,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물리적으로는 뭐 존재하는 자동차, 자전거, 책,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추상적으로는 학과, 강의, 주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객체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객체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그것들을 실제로 동작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내가 이제 이 자바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웹 개발을 하고 있지만 자바는 꼭 웹 개발에만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은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코드를 자바로 짠다 그러면은 로봇 청소기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하고 로봇 청소기가 해야 되는 동작 같은 걸 정의해가지고 그걸 코드로 만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그 방에 있는 너비를 계산을 하고 속성들을 계산을 하고 나왔다 하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지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청소를 몇 분 동안 해야겠다. 어떤 루트로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부품을 만들고 부품을 조립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로봇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엔진도 있고 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바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에 라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엔진도 있고 문도 있고 막 다 뜯어보면 그 아주 작은 객체들이 모여진 게 또 큰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 로봇이라는 객체가 되는 것처럼 이 자바에서 우리가 객체를 아주 작은 부품에 해당하는 객체를 정의를 해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객체들을 하나씩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을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객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코드로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클래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표현하는 데이터와 객체 행동을 나타내는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메소드는 동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또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인스턴스는 클래스가 생성하는 객체들, 즉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설계도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뭔가를 직접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실제 객체, 그 객체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뭐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뭔가 구현이 된 그 자체의 객체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한다.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 속성은 그 객체마다 갖는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가 공유하는 행동, 객체가 동작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소드로 만들게 되고요.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객체에서는 그것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파일에 클래스가 한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명이 동일해야 돼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리뷰 공이 파킹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들면 요 클래스의 이름하고 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파일명하고 일치를 하게 항상 만들었어요.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명을 동일하게 만들었죠. 클래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파일명하고 동일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하나의 파일에 꼭 하나의 클래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꼭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단 하나의 클래스는 그 파일명과 동일한 클래스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단 하나의 클래스에만 퍼블릭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클래스의 퍼블릭 키워드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 개의 클래스의 퍼블릭 키워드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객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속성과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속성은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변수와 함수가 모여서 만든 어떤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변수와 함수를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면 이때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속성, 프로퍼티 혹은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 이때 선언된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결국에 객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속성이나 메소드를 갖는 역할을 하는 게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동차 클래스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동차 클래스를 내가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속성, 그러니까 차 종이 뭔지, 소나타다, 그 다음에 색상 뭐 빨간색이다, 뭐 2000년도식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요 애트리뷰트, 네, 요걸 필드를 선언해서,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리고 있다, 갑자기 멈춘다라는 이런 동작들 네,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메소드부터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는 현상도 사실은 객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이용을 하고 전자계산기는 계산 결과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도 코드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객체들이 있으면 독립적으로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고 계산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사람이 뭔가 동작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거기서 뭐 3 더하기 5를 해가지고 결과를 리턴해서 8을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작을 한다. 객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수단은 메소드. 네, 메소드가 되고요. 이 객체가 이 다른 객체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네, 함수로 호출한다,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객체는 개별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객체와 객체끼리 막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타이어 객체가 있고 핸들 객체가 있고 엔진 객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이 자동차 객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엔진과 타이어, 핸들이라는 객체는 집합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자동차라는 객체도요, 사실은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쇠 같은 것들, 어떤 기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철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동차의 어떤 모태가 되는 원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기계나 철이라고 하면은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그 기능을 내가 가지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속관계라고 하는데요. 상속관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화살표의 방향이에요. 화살표의 방향. 우리가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준다. 이렇게 화살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바에서는요. 화살표 방향이 이게 아니고 뭔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해야지 상속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기능을 상속받는다. 이게 부모, 이게 자식이에요. 화살표의 방향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상속받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자동차 객체는 기계 객체의 기능을 상속받는다라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객체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라는 객체라면은 이 둘은 서로 사용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용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소드 만드는 것들을 먼저 좀 연습을 해볼 거고요. 메소드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함수를 우리는 객체의 메소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이제 뭐 그냥 코드를 꼭 짜지 않더라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함수가 맞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음료수를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자판기에다 돈을 넣죠?
그래서 인풋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번호를 누르고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동작을 한 다음에 이 음료수가 뿅 하고 여기로 나오잖아요. 뭔가를 얻어요. 리턴을 받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인풋이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를 리턴을 해주죠. 아웃풋을. 그래서 x가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서 이 x가 어떤 식으로든 동작을 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만들면 y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y는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한 번만 동작시킬 거면은 사실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거를 반복할 거면 이 동작을 반복할 거면은 이렇게 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도 자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한 번만 이렇게 자판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그냥 사용하기 쉽죠, 이제. 내가 이 안에서 뭐 굳이 얘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알아서 그냥 누르고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용할 구문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내가 뭔가 넣기만 하면은 결과값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사용할 함수를 우리 동작 구문을 함수로 만든다. 그게 메소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